GM이 군산 공장을 먼저 폐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노조는 한국 GM의 위기는 부실 경영 때문이라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통파업을 포함한 전체 경영진들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예, 설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 첫 인터뷰는 앞으로 우리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부터 체크해보죠. 한국 GM 문제입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결국 설 직전에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한국 GM은 버틸 수 없을 만큼 적자가 심하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겁니다. 미국 본사가 이런 의사를 밝히는 와중에 우선적으로 군산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켜버린 건데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군산지회의 김재용 지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희 설 명절 저희와 같이 하는 상직 간부들과 그 부평에 있는 본사에서 천막에서 설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에 아예 못 내려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절 이틀 전에 그 공장 폐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저희 상직 간부들은 천막 들고 부평 본사 앞에 와서 지금 농성을 하다 보니 설 명절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추운 그 천막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지에 계시던 분도 설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오히려 우리 지회장님은 고향에서 설에 부평으로 올라오신 거네요. 예, 저도 태어난 곳이 군산이고 또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군산인데 처음으로 명절을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추운 천막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떡국은 못 드셨겠고. 떡국은 여기에서 자체에서 저희 지부장님 사모님께서 고생하신다고 와서 간단하게나마 먹고 저희들 장남들도 있다 보니 약소하게나마 차례상도 좀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떡국 드셨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 공장은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군산 공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 2,000명 정도 되지만 1차, 2차, 3차까지 협력업체 직원을 합치면 한 12,000명 정도 되고요. 또 가족까지 합치면 약 4만 명 정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군산 지역 전체 분위기가 지금 우울하겠는데요. 어떻게 전해집니까? 예. 군산에 있던 현대조선소가 작년에 또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또 이렇게 군산 공장 한국GM마저도 이렇게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산은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죽음의 도시라고 할 정도예요? 예, 저희가 현대조선소에서도 또 약 5,000명 정도 일자리를 또 잊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저희마저도 한 12,000명 정도 노동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군산은 아마 그런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군산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군산이 약 26만에서 27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4만 명이 다 이 GM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 거의 기혼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도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예. 직원들이 말하는 원인. 그러니까 직원들은 모이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어? 왜라고들 얘기하세요? 예. 경영진들은 저희들 가동률이 낮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매년 상승해서 고정비용 지출이 너무 컸다라는 게 지금 대표적인 이유로 본사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회사에서 일단 자료들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카덴 사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해놓고도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매출 대비 제조 원가 문제라든가 또 5%가 넘는 고금리의 이자로 지급한다라든가 글로벌 GM이 한국의 부품은 비싸게 팔고 또 완성차는 싸게 사가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영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5% 고리이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본사가 한국 GM에다가 한국 GM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돈을 꿔주는 형태로 주고 이자를 5%씩 가져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 문제. 또 부품은 본사가 한국 GM에다 비싸게 팔고 완성된 차는 싸게 가져가고 이런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한국 5% 매출 고금리가 넘어간 부분도요. 약 4년에 지금 약 4,600억을 지급했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GM도 미국 본사의 일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정확한 분석은 안 되지만 하면 FTA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상 그런 압박을 가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는 공장 간 나라 간 경쟁
그런 부분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라 간 공장 간의 예. 경쟁을 시켰다 본사가? 예. 대남만 사장도 뭐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GM 공장 중에 한국이 완전히 고임금 저효율 그런 그 공장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라 간에 각 나라 간별로 경쟁을 시켜서 고임금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조금씩 뭐 물량을 줄인다라든가 뭐 철수 끝도 비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예. GM이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 공장이 있잖아요. 예. 한국은 보니까 임금도 계속 올려줘야 되고 세계 물량은 지금 점점 안 팔리는 쪽으로 가고 예. 이러다 보니까 한국 공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예. 직원들도 동의하세요? 예. 작년 임금 협상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 임단협에서도 또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20만 대 그 신차를 예.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 대신 우리 노동조합에서 최대한 빨리 임단협을 마무리 줘야 되고 우리한테 뭐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또 국가 경쟁 상대가 멕시코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 간 경쟁이 유발하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또 모든 노동조합에서 양보를 않는다라든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은근히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조 나름의 자구 노력은 그동안 없었나요? 아닙니다. 작년 17년 임금 협상 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산 공장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 인상이나 또 성과급이 아니다. 예. 미래발전 전망과 또 신차 투입을 해준다라면 몇 년 힘들더라도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신차 투입을 해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본사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군요. 물량입니다. 그 물량인데 예. 저희 군산 공장이 더욱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는 원래 군산 공장은 약 수출의 한 70% 정도를 유럽에다 수출했었습니다. 예. 근데 약 2013년도인가요? 그때 유럽을 철수한다라 발표하면서 예. 그때부터 군산 공장은 수출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부터 회사에서는 저희 군산 공장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정을 좀 해달라. 우리 임금 좀 덜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예.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사장 입에서는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군산 공장에는 계획이 없다. 예. 그 부분을 작년부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임금은 작년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는 군산공장 폐쇄부터 시작해서 GM의 한국 철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노동자들은 보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GM이 그동안 군산 공장에 했던 행동으로 봐서는 예. 몇 년 안에 철수는 한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 요청이 부족하다라든가 했을 때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산업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요. 한국 GM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수가 3만이고 예.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동자 수를 다 합치면 15만 7천 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종사자의 45%가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GM 본사 요구처럼 우리 정부가 대책 없이 지원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노조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저희 솔직히 정부가 그 군산 공장과 또 한국 GM을 회생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GM 자본 특성상 예. 투자보다는 이렇게 정부에 계속 지원 요청만 하고 또 나중에 철수한다는 또 소리를 다시 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경영에 대하여 정부나 또 산업은행에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과 또 법적인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한들 몇 년 지나면 또 이 소리 할 거다. 예. 똑같은 일은 또 반복될 거다.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일단 경영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매출 대비 제조 원가라든가 예. 고금리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법을 강화하든 해야 제2의 쌍용차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쌍용차도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술만 그렇죠. 빼먹고 이전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 GM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잘 들고 오느냐, 지금까지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정부가 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정적인 지원보다는 예. 반드시 경영이든 모든 것을 제도적 보완과 법적인 것을 마련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 여론은 사실은 좀 싸늘합니다. 예.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고 예. 지원해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별 소용없이 무너진 기업들도 많았고 결국은 다 예. 국민들 혈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예 지원해주지 말자라는 여론도 많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2002년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솔직히 저희가 대우자동차 시절에
헐값 매각 논란을 충분히 일으켰습니다. 예, 그 당시에 노동조합에서도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일정 부분 그랬었죠. 대우 자동차를 정상화 시켜놓고 매각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했는데 예. GM에 약 5,500억인가요? 그 정도의 완전 헐값 매각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환을 연장해준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왔던 거고 그 이후로 저희 노동자들도 임금 동결도 됐고 단체 배당 유보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GM에서는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예. 그냥 그 정부 상대로 이런 돈을 빌려달라 뭐라 이런 상황으로만 나갔다 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일 억울한 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알지만 휴 한 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우차 때부터 계셨어요, 우리 지회장님은? 예, 제가 아. 96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대우차가 GM에 헐값 매각되던 그 순간도 생생히 기억을 하시는 거군요. 예, 당연하죠. GM 예. 사모펀드에 우리 대우차가 넘어간다. 이게 과연 이쪽으로 팔리는 게 맞느냐,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 그 당시에는 전체 한국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호응도 못 받은 게 있었지만 예. 그 당시 정권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해외 매각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예, 얘기들을 요새 맞습니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당정이 고용 재난 지역으로 군산을 선포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요. 군산 지역 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예. 힘내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국 금속노조 한국 GM지부 군산지회의 김재홍 지부장이었습니다.